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 전 형부는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들곤 했었는데요. 우리 가족과 특히나 아빠와 사이가 그렇게나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집은 언니랑 저 둘뿐이어서 아빠도 착하고 듬직한 형부를 참 좋아했어요. 이미 결혼을 했으니 호칭은 형부라는 호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암튼 형부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우리 집에 놀러 오곤 했습니다. 하물며 언니가 야근을 하는 날에도 혼자 와서는 식사까지 하고 갈 정도로 넉살이 좋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빠와 쉼없이 대화를 하다 돌아갔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던 중 언니와 형부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누구보다도 아빠가 결혼을 서둘렀어요. 어느 날 아빠가 형부에게 진지하게 말을 꺼냈어요. 정서방, 둘이 사귄 지 벌써 한참 됐는데 대체 결혼은 언제 할 건가? 그렇죠, 아버님. 저도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민영이가 조금 더 있다가 하자고 합니다. 민영아,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거니? 아빠가 언니에게 물었는데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나 이제 30인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뿔 아깝긴 뭐가 아까워. 네가 어디 가서 정서방 같은 사람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아빠가 가끔 깜빡하는 것 같아서 말하는 건데 정서방이 아빠 아들이 아니고 내가 아빠 친딸이잖아.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아빠 입장 정리가 뭔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정서방 마음 변하기 전에 얼른 결혼해. 정서방 마음이 왜 바뀌어? 정서방은 나밖에 모르거든? 언니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듯이 입을 삐죽이고 있었는데요. 엄마마저도 한마디를 거들었어요. 나도 네 아빠 생각이랑 같아. 너 아침에 하고 나오는 머리꼬를 정서방이 보기라도 하면 주랭랑을 치고도 남을걸. 30년을 같이 산 나도 아침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정서방이야 오죽하겠어. 엄마, 그걸 대놓고 말하면 어떡해. 그리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다들 왜 정서방이라고 부르고 난리야. 언니가 엄마를 있는 대로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뭔데요? 뭘 보고 놀라는데요? 형부의 물음에 엄마가 큰 결심을 한 듯 형부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자네 우리 딸이랑 확실히 결혼할 거지? 그러니까 내 말은 어떤 경우라도 마음 안 변할 자신 있느냔 말이야. 아니 대체 무슨 말을 하시려고 그렇게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아 진짜 엄마 하지 말라고. 진짜 왜 그래? 언니가 엄마 손을 잡아 끌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에 저도 한마디를 거들었어요. 언니, 어차피 알게 될 건데 뭘 숨기고 그래. 그냥 이참에 이실직고 해. 형부 정도면 이해해주지 않겠어? 그래, 맞다. 정서방은 다 이해해줄 거야. 그니까 이참에 정서방한테 진실을 밝히자. 엄마가 작정을 한 듯 형부에게 말을 꺼냈어요. 우선 자네가 확실히 해줘야 할 게 있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민영이랑 결혼한다고 맹세하게. 자, 그럼 지금부터 내가 녹음할 테니까 얼른 말해. 당연하죠.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민영이랑 결혼할 생각입니다. 그럼 됐고, 지금부터 자네한테 우리 가족만의 비밀을 털어놓겠네. 자, 우선은 숨을 크게 한번 들이쉬고 여기 사진을 잘 보게나. 이게 누굽니까? 사진을 보던 형부의 눈이 커질 대로 커져 있었어요. 누구긴 누구겠나. 자네 예비 신부지. 네? 이게 민영이라고요? 그동안 우리 가족이 자네를 속이려고 했던 건 아니었네만 어쩌다 보니 그리 됐네. 근데 우리 민영이가 매일 아침 이 상태이긴 한데 절대로 자네를 문다거나 해치지는 않을 걸세. 엄마가 어찌나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하고 있던지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는데요. 그 순간 언니가 형부에게 심각하게 그리고 한편으로는 장난스레 말을 했어요. 저기 진짜 미안해. 내가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 근데 혹여나 자기가 날 두고 가버릴까봐 그랬던 거야. 이 유전자는 아빠한테 그대로 물려받은 거라 내가 어떻게 손쓸 수가 없었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언니의 말에 형부가 갑자기 큰 소리로 웃다가는 조용히 물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머리 정리정돈한다고 그렇게 바빴던 거야? 요즘은 미용실 가면 다 해주지 않나?
그것도 웬만해야 해주는 거지. 그리고 그거 해봐야 얼마 가지도 못해. 그래서 아침마다 고데기로 맨날 맨날 쫙쫙 피고 있어. 참 불공평한 게 내 동생은 엄마를 닮아서 멀쩡하고 나만 이렇다니까. 언니가 볼멘 소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엄마 휴대폰에 있던 언니의 사진을 보며 형부가 다시 한번 박장대소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 언니는 정말 심각한 악성 곱슬머리입니다. 언니는 아빠를 그대로 빼닮은 모양으로 우리 아빠 또한 사람들이 파마를 했느냐고 물어볼 정도로 정말이지 머리가 뽀글뽀글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침마다 언니의 머리는 정말 심각한 상태인데요. 자다가 일어난 모습이 무슨 헝클어진 사자 머리 같다고 해야 할까요? 그 머리를 아침마다 고데기로 일일이 펴고 있으니 참 대단하다는 생각만 든답니다. 아빠가 다시 한번 쐐기를 박듯 말을 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사진을 보고 자네가 많이 놀라긴 했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딸을 잘 길들여놔서 절대 자네를 해치고 그러진 않을 걸세.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다면 아침에 머리 고데기인가 뭔가 할 때만 그냥 놔두면 그냥 순한 양이 된다네. 그것만 명심하면 되네. 아빠의 말에 형부가 웃음을 참지 못한 채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웃고 있었는데요. 한참을 웃던 형부가 큰 결심을 한 듯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렇게 된 마당에 저도 고백할 게 있습니다. 갑작스런 형부의 말에 이번에는 가족들이 긴장한 채 형부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내가 보니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이 되겠구만. 혹시 자네도 우리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거라도 있는 건가? 우리 민영이 비밀보다 더 센 건지 한번 들어봄세. 아빠가 비장한 표정으로 형부에게 물었는데요. 저기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우리 가족에 대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가족이라니? 가족 중에 누구를 말하는 건가? 저희 아버지에 대해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자네 부친이라고 하면 공무원으로 은퇴하셨다고 들었네만. 네, 거기까지는 맞는데 저희 아버지가 세무공무원으로 은퇴를 하셨거든요. 아주 훌륭한 분이시지. 내가 많이 존경하고 있네. 저기 근데 사실 저희 아버지가 워낙 무뚝뚝하셔서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뭐? 무뚝뚝? 사람 참 싱겁구만. 난 또 뭐라고? 그게 걱정은 무슨 걱정이 된다는 건가? 저기 그 무뚝뚝이 그냥 무뚝뚝이 아니라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실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조차도 많이 불편해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결혼을 하려면 상견례도 해야 하고 할 텐데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걱정이 태산이세요. 그런 걱정일랑은 하돌 말게나. 자네 내 별명이 뭔지 알잖나. 내 별명이 미친 친화력 아니던가. 그러니 걱정 붙들어 매게. 네, 물론 아버님 친화력 좋으신 건 저도 익히 잘 알고 있긴 한데요. 그게 저희 아버지도 무뚝뚝하기로는 올림픽 금메달감이라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다 엄청 깐깐하시거든요. 그런 문제라면 아무 걱정하지 말게나.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말이야. 난 또 뭐라고 괜히 쫄았네. 그래봐야 우리 민영이 사자머리 비밀보다 한참 아래구만. 뭔 걱정을 하고 그래. 난 말이야. 자네가 우리 민영이 사진 보고 도망가지는 않을까? 그걸 더 걱정하고 있었네. 아빠, 그만 좀 해. 내가 어떻다고 그래. 딸,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침마다 네 몰골 볼 때마다 난 요즘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어. 이건 어떻게 세월이 지나도 적응이 안 되는지 몰라. 정서방이나 되니까 너 데리고 간다고 하는 거야. 그니까 정서방 맘 변하기 전에 얼른 결혼해. 아빠와 언니가 티격태격 하고 있었는데요. 형부가 다시 한번 아빠에게 통보하듯 말했어요. 아버님, 저는 분명히 다 말씀드렸으니까 아버님도 나중에 딴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글쎄 걱정하지 말라니까. 자네나 우리 딸 반품이나 하지 말게나. 라며 아빠가 큰 소리로 웃고 있었어요. 여기서 잠시 우리 아빠 소개를 하자면 사람들이 우리 아빠를 부를 때
미친 친화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의 친화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말이죠. 혹여나 우리 집에 하수구를 고치거나 수리하는 분이 오기라도 하면 그분들과 10분 안에 절친이 되고 마는 그런 분이세요. 그렇게 절친이 돼서 그분들과 거실에 앉아서 맥주를 마시며 어깨동무까지 할 정도입니다. 한 번은 배에다 차를 싣고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배 안에서 제주도가 고향이신 어떤 아저씨와 급 친해지게 돼서는 예약해 놓은 숙소는 가지도 않고 1박을 그 아저씨네에서 지냈을 정도였어요. 바닷가 근처에 그 아저씨네 펜션이 하나 있었는데요. 굳이 우리 보고 하룻밤 자고 가라고 했거든요. 그 바람에 우리는 그 펜션에서 하루를 지내면서 제주도의 산의 진미를 얻어먹기도 했답니다. 또 한 번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아빠가 비를 잔뜩 맞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내가 아침에 우산 챙겨줬는데 꼴이 그게 뭐야? 혹시 우산 잃어버렸어? 그게 말이야. 내가 오늘 친구들하고 술을 한 잔 마셨거든. 설마 당신 음주운전하고 온 거야? 어허, 내가 어디 그럴 사람으로 보여?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무조건 운전 금지. 그게 내 철칙인 거 몰라? 하긴 당신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긴 하지. 그건 그렇고 우산은 어디다 두고 비 맞은 생쥐꼴이 됐어. 그리고 그 우산 꽤 비싼 우산이었는데 잃어버린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조금 전에 대리를 불렀는데 그 대리 운전기사가 나보다 한 살이 더 어리더란 말이야. 근데 우산도 안 쓰고 비를 흠뻑 맞고 왔더라고. 차 타고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하던 장사가 잘 안 돼서 밤에는 그 사람 부인이랑 자식들이 가게 지키고 그 사람은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하필이면 갑자기 비가 막 쏟아졌다는 거야. 그래서 비를 흠뻑 맞고 왔더라고. 그 동생 사연까지 다 들었는데 그냥 보낼 수가 있어야지. 내 우산을 그냥 지어보냈어. 난 주차장에서 조금만 올라오면 집인데 우산은 그 동생한테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말이야. 내가 우산을 지어주니까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 조금이나마 내가 도움이 돼서 다행이었지 뭐. 정말 잘했네 잘했어. 그까짓 우산이야. 또 사면 되는 거지 뭐. 이야 역시 우리 마누라 통 한번 크다. 내가 통이 크긴 뭐가 통이 커. 사실 나도 당신 그런 모습에 반해서 결혼한 건데 오히려 그냥 왔으면 내가 당신한테 실망했을걸? 그렇고 말고. 그래야 내 마누라지. 그 모습에 제가 두 분에게 말했어요. 아무리 봐도 엄마 아빠는 천생연분이 분명한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언니랑 내 인생이 술술 풀리는 것도 엄마 아빠가 복을 많이 쌓아서 그런 것 같아. 우리 딸이 그렇게 생각해준다니 우리가 오히려 고맙구나. 엄마 아빠가 활짝 웃고 있었는데요. 평소에도 아빠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질 못했습니다. 물론 엄마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두 분 밑에서 보고 자란 언니와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빠가 엄마에게 자랑스럽게 말을 했어요. 여보, 그때 그 대리기사 동생 말이야. 나랑 호영호제 하기로 했던 그 동생. 그 사람이 왜? 그날 내가 연락처 주면서 힘든 일 있을 때 술 한 잔 사줄 테니 연락하라고 했더니 연락을 했더라고. 언제 그렇게 친해진 거야? 암튼 당신 참 대단해. 근데 그 동생이 우리 집으로 간장게장을 좀 보냈다고 하네. 그 동생 아내가 간장게장을 그렇게나 잘 담근다지 뭐야. 장사도 안 돼서 힘들다고 했다면서 그걸 뭐 한다고 보내라고 했어. 괜찮아. 대신 내가 술 한 번 거하게 쏘기로 했어. 고마운 마음에 보낸다고 하는데 그걸 거절하면 오히려 신뢰가 되는 거야. 사람 마음이라는 게 원래가 그런 거야. 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 정말로 집으로 간장게장이 배달돼서 왔는데요. 듣던 대로 정말 맛이 있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감탄을 하고 먹었을 정도였어요. 아빠와 아저씨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는데요. 그게 누가 됐던지 우리 아빠와 10분만 대화를 하면 대부분은 절친이 된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랬기에 형부의 말에 아빠는 별 신경도 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언니와 형부의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상견례 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형부가 많이 불안한 모습으로 부모님께 다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아버지가 별로 말을 안 하시는 건 절대 민영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글쎄, 걱정하지 말라는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고 그래? 아빠가 형부를 안심시켰는데요. 형부가 집으로 돌아가자 언니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내가 저번에 인사드리고 왔었잖아. 근데 진짜로 한마디도 안 하셨어. 나한테 뭐 물어보는 것도 없고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식사하시고 차만 마셨어. 근데 별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니까 절대 오해하거나 그러지 마. 걱정 마라. 네 아빠가 있는데 뭘 그런 걱정을 해. 너 나랑 내기할래? 이 와중에 내기는 무슨 내기를 해. 난 네 아빠가 바깥 사돈 말문 연다에 20만 원 걸게. 넌 반대에 20만 원 걸어. 뭐? 20만 원? 엄마, 진짜 주는 거지? 내가 보기엔 이번엔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거든. 그래? 그럼 판돈을 좀 올리자. 30만 원으로 하자. 뭐? 30만 원? 엄마, 나중에 딴소리 하는 거 아니겠지? 당연하지. 너나 5만 원짜리로다 6장 준비하고 있어. 니네 아빠가 어떤 사람인데 100% 말문 터트린다에 한 표다. 라며 엄마가 자신만만해하고 있었는데요. 아니 모녀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나를 상대로 내기를 하겠다 그 말인 거야? 그럼 나한테도 뭔가 떨어지는 게 있어야 나도 노력을 더욱 빡시게 할 거 아니야. 그렇네. 그럼 내가 이기면 우리 큰딸한테 30만 원 받아서 당신한테 20만 원 준다. 뭐? 20만 원? 진짜지? 당신 나중에 딴 말하기 없기다. 걱정 마. 난 꼭 약속은 지키니까 당신이나 잘할 생각해. 걱정을 하덜덜 마셔. 당신 내 별명이 뭐야? 미친 친화력이잖아. 내가 이쪽으로는 아주 도 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야. 10분 안에 다 끝낼 테니까 두고 봐. 라며 아빠가 자신만만해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가족들의 모습에 웃음만 나올 뿐이었어요. 그렇게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되었고 다 함께 차에 올라탔는데요. 엄마가 아빠를 한껏 부추기고 있었어요. 당신 잘할 수 있는 거지? 난 당신만 믿는다.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가 그냥 단숨에 끝내버릴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 진짜 뭐라고 할 말이 없네. 오늘 상견례 날인데 꼭 이래야 해? 제가 가족들을 나무랐지만 다들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 상견례 장소로 들어갔는데요. 역시나 바깥 사돈 어르신이 범상치 않아 보이긴 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입을 다물고 계셨던 것인지 입이 붙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형부한테 워낙 많이 들어서 그랬던 것인지 바깥 사돈 어르신의 첫인상은 딱 그래 보였습니다. 그런데 곧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요. 자리에 앉자마자 아빠가 바깥 사돈 어르신께 물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고향이 제주도라고 들었습니다만 혹시 한림읍에 땡땡 펜션이라고 아실까요? 땡땡 펜션 사장이랑 저랑 호영오지 않은 사이거든요. 아빠 입에서 제주도라는 말이 나오자 바깥 사돈 어르신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하고 있었어요. 그리곤 바깥 사돈 어르신이 양미간을 찌푸리며 뭔가를 생각하시는 듯 하더니 곧 아빠에게 다시 물었어요. 한림읍이라고 하면 저희 본가가 있는 곳인데 거기가 혹시 그 바닷가 근처 2층짜리 펜션을 말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 양 사장이랑 저랑 아주 막역한 사이입니다. 양 사장이요? 양 사장이라고 하면 혹시 양주영이를 말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양주영이요. 양 사장도 거기 토박이거든요. 그럼요. 알다마다요. 주영이가 내 친구 호영이 동생입니다. 예전엔 둘이 참 많이도 까불었지요.
양 사장이 친구분 동생이시라고요? 예, 아마도 확실할 겁니다. 근데 제가 호영이 연락처만 가지고 있어서 혹시 주영이 연락처 있나요? 그럼요. 요즘도 제가 제주도 갈 때마다 항상 같이 소주 한 잔 마시는걸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연락 한번 해볼까요? 그럼요. 괜찮다마다요. 아빠가 제주도 양 사장님께 연락을 하는 듯 해보였고 잠시 후 양 사장님이 전화를 받은 모양인데요. 양 사장, 나야. 잘 지내지? 저기 혹시 말이야. 아빠가 전화를 하고 있던 와중에 바깥 사돈 어르신이 전화를 바꿔달라고 했어요. 오, 주영아, 나 정태준이. 그래, 잘 지냈지? 반갑다, 야. 내가 지금 우리 아들 상견례 중인데 바깥 사돈 양반이 널 안다고 해서 말이야. 무슨 이런 인연이 다 있는지 신기해서 말이야. 뭐? 바깥 사돈 양반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 알았다. 언제 한번 얼굴이나 보자. 라며 바깥 사돈 어른이 전화를 끊었는데요. 양 사장이 그러는데 바깥 사돈 양반처럼 좋은 분을 못 만나봤다고 합니다. 잘 좀 봐달라고 저한테 오히려 부탁까지 하네요. 참 사람 인연 모르는 거라고 하더니 이런 인연이 어디 있을까요? 그럼 혹시 주영이네 펜션 근처에 있는 감귤 농장도 알고 있나요? 그 고준혁 사장님이 하고 있는 감귤 농장이요? 알다마다요. 매년 거기서 감귤 사 먹고 있는걸요. 아빠가 신이 난 채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이 잘 풀려가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았던 모양으로 엄마도 신나서 말을 했어요. 말도 마세요. 이 양반이 거기 감귤 맛있다고 하도 얘기를 하고 다녀서 저희가 아는 지인들은 다들 거기서 감귤 사 먹고 있는걸요. 당신 작년에 거기 가서 감귤 따는 것도 도와드리고 왔잖아. 그랬지. 고 사장님네 감귤 맛이 기가 막히거든. 세상에나 우리가 정말 인연은 인연인가 봅니다. 그 고 사장이 제 이종사촌 동생이거든요. 예? 고 사장님이요? 정말입니까? 무슨 이런 인연이 다 있답니까? 진짜 신기하네요. 그러게요. 우리가 진짜 인연은 인연인가 봅니다. 라며 아빠와 바깥 사던 어르신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새 술도 한 잔씩 마시면서 아주 신이 난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에 안 사던 어르신이 형부에게 중얼거리듯 말을 했고요. 세상에 별일이 다 있다. 오늘 네 아버지 보니까 말이야. 한 5년치 할 말을 다 한 것 같아. 살다 보니 이런 날이 다 있구나. 그러게 내가 보기엔 5년치가 아니라 한 10년치 말을 다 한 것 같은데? 결국 우리 장인어르신이 그 어려운 일을 해내셨네. 그러게 말이다. 나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구나. 두 사람의 대화에 엄마의 얼굴에도 웃음이 가득했는데요. 그렇게 상견례는 아주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 뒤에도 아빠와 바깥 사돈 어르신은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요. 이제는 서로 어깨동무까지 한 채 호칭까지 만들었답니다. 우리 아빠가 바깥 사돈 어른께 사돈 형님이라고 불렀고 바깥 사돈 어르신이 우리 아빠에게 사돈 동생이라는 둘만의 호칭을 만들기도 했거든요. 그리고선 두 분만 계실 때는 그 호칭으로 부르시는 듯 했습니다. 덕분에 안사돈 어르신도 참 편해졌다고 하는데요. 가끔 네 분이서 제주도 여행을 가기라도 하면 아빠가 바깥사돈 어르신과 함께 제주도에 계신 지인분들 투어를 하러 다니다 보니 안사돈 어르신과 엄마도 두 분만의 힐링 시간을 갖는다고 했거든요. 두 분이서 예쁜 카페도 다니고 맛집도 찾아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하신답니다. 살다 보니 이런 인연도 다 있더라고요. 언니와 형부가 결혼을 한 후에는 두 분이 더욱 자주 만나곤 하는데요. 그 모습을 보며 가족들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였어요. 와, 우리 아빠 별명이 왜 미친 친화력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잖아.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제가 감탄까지 한 채 박수까지 치고 있었는데요. 이게 말이야.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한마디로 그냥 타고나야 하는 거야. 라며 아빠가 집안이 떠내려가라 웃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는 안 사둔 어르신이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하소연까지 했다는데요. 사부인, 말도 마십시오. 아니, 그동안은 어떻게 참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말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아니, 무슨 할 말이 그리도 많은지 자다가 잠꼬대까지 하지 뭡니까? 근데 잠꼬대가 어찌나 진짜 같던지 제가 깜짝 놀라서 깼잖아요. 라는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하지만 안 사둔 어르신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은 모양으로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뒤 우리는 다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얼마 전에는 조카까지 태어나서 행복이 2배가 되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우리 가족 자랑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 작성해 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